검찰의 이 녹음 파일 분석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인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요. 2013년 10월 그때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 유럽 순방을 앞두고 있던 때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호성과의 통화에서 이런 지시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든가 아니면 수석비서관 회의를 하든가. 그런데요, 이게 거짓말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명진 의원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 아마 이 녹음을 틀어주면은 네, 그 촛불이 횃불이 될 거다라고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랬었죠. 저는 아마 이 내용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박근혜인 줄 알았던데, 그래서 설마 박근혜 대통령이 좀 이렇게 약간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네. 아마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네. 대통령을 최순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최순실이 직접 수석이나 비서관한테 회의를 지시한 거죠. 31일 동안 네. 대통령이 회의도 안 하니까 네. 안 하고 외국 가면 놀러 가는 것 같으니까 아하. 회의를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네. 거의 뭐 대통령은 뭐 있으나 마나 하고 네. 최순실 씨가 사실 그런 얘기를 대통령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느 네. 기관의 장의 역할이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주재하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체어맨이라고 하는 게 아하. 그렇죠?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사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최순실 씨가 한 거예요 지금. 아하, 네. 그러니까 촛불이 횃불 될 촛불이 거다. 횃불 될 이렇게 거다. 얘기한 거죠. 검찰이 그렇게 예. 흘렸었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2013년 11월 2일 날에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정호성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합니다.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여론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긴급 기자회견을 열 것을 지시합니다. 그랬더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순방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할 전례가 없습니다. 출국 전에. 그랬더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럼 국무회의를 한번 해봐요. 안 되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든가 했더니 정말 10월 31일 순방을 사흘 앞두고 10월 31일 날 청와대 수석 비서관회의가 열립니다. 거짓말처럼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뭐라 하냐. 개인적으로 의혹 살리를 안 했다.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이 나왔던 때였습니다. 선거에 국가기관 개입 의혹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 뒤에 최순실과 정호성이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뭐라고 하냐 정호성이. 말씀하신 대로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답니다. 예. 최순실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 국민들이 혹시 네. 놀러 다닌다고 생각할지 모르니까 혹시 또 그리고 또 도망친다고 생각할까 봐. 그러니까 비서관회의에서 뭔가 메시지를 날려야 된다. 네. 아주 훌륭한 참모죠. 정말 이 한심한 일입니다. 네. 예, 저는 이번에 촛불 그 집회에서 어느 한 시민이 그런 얘기한 거 보고 참 정확하다는 표현을 느낌을 받았는데 1+1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커피점 가면 하나 시키면 하나 더 주지 않습니까? 아하, 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네. 최순실 대통령이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1+1 아하, 대통령. 네.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분노한 것이 네. 과거에도 비선 실세 사건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상하는 좀 정확했습니다. 상하. 그래도 아하. 대통령이 상이고 네. 비선 실세들이 부하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상하가 바뀐 거예요. 아하. 누가 상이고 누가 한지 모르는 네. 정말 그 과거에 전례 없는 앞으로도 아마 전무후무한 네. 그런 비선 실세였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더욱더 기가 차고 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그 CG에는 말씀하신 대로 잘 됐다 이렇게만 나왔지만요. 사실은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냅니다. 역시 선생님 말씀대로 해서 잘 됐답니다. 김 대표님. 네. 선생님이란 표현을 쓰는 걸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네, 이게 뭐 구체적 내용이 나오니까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이 검찰 수사 발표에 따르면 정호성 파일 236개 통화 내용만 해도 뭐
1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1197개 문자 895의 통화 내용 중에 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검찰 수사 발표 내용 중에도 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회의 발언 내용과 수위를 주문했다. 막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이 내용과 수위를 어느 정도로 주문했느냐 이거 보니까 이러한 회의를 구체적으로 언제 해라 혹은 뭐 이 내용은 빼라 뭐 이런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뭐 이 정호성 비서관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네. 이 최순실의 얘기를 받아서 이게 시중 여론이 이렇습니다라고 최순실을 빼고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최순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둘 중에 어느 쪽, 만약 후자 쪽이라면은 이게 아마 조금 더 박근혜 대통령에서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백 변호사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 검찰이 분석한 통화 내용 또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쩔쩔매는 대목이 나옵니다. 볼게요. 10월 29일부터 2013년입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쯤까지 최순실 정호성 통화 내용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국무회의를 한번 해봐요. 대통령 출국하기 전에. 안 되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든가. 그랬더니 정호성이라는 사람이 준비하기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최순실이가 뭐라 그러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총평을 합니다. 적어도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1위라는 말은 맞다. 사실상 최 씨가 대통령이었다. 나라를 운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제 실제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서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내 시녀였다. 네. 나랑 눈도 잘 못 마주치던 사람이 나 이렇게 배신했다고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지금 여기서 국면 전환을 꾀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사안 전에 다른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하다못해 최순실 씨 뭐 딸 정유라의 친구의 아버지의 회사 청탁까지 네. 브로셔 보여줘가면서 하셨잖아요. 네. 그 시녀가 부탁하는데 그렇게 하나요? 아. 그리고 네. 최순실 씨가 뭔가 설계를 하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거쳐서 거의 나중에 대외적으로 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나 안종범석이 그 행동대장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시녀의 개념, 뭐 아니면 눈도 못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그 김성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정호성 비서관이 최순실 씨한테 온 걸 빼고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렇게 편하게 자주 들락날락하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정황을 보면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 건 40년 정도의 인연을 가지고 동고동락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굉장히 대통령이 낮게 봤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보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개입되는 걸 몰랐다라는 건 네. 그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네.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백 변호사가 참 좋은 얘기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미상궁이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몰래 호가호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 얘기가 틀렸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실제 최순실은 저 기미상궁이 아니라 수렴청정하는 대원군이었어요. 대원군. 아하. 오히려. 그렇죠. 아하. 그리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냐? 네. 사실 좀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또 저한테 이제 댓글에 비난이 들어오겠는데 무능한 군주였어요. 무능한 군주. 아하. 그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 권력을 행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네. 이 무능하니까 최순실이라는 어떤 그죠? 네. 고종의 비선 실세한테 네. 자기의 어떤 이 절대 권력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 이 어떤 두 분의 관계가 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돼야지 상당히 제가 보면 최근에 어떻게 이거 일정하게 어떤 세력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보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좀 당한 것처럼 아하. 기미상궁이 몰래 뒤에서 빼먹은 것처럼 이렇게 아하.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을 호도하는 거고 왜곡하는 거다. 이 보도가 네. 이 녹음 내용이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부 보도에서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모르고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슬쩍 보도를 하는 게 지금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제가- 게 지금 차 의원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네, 거기다 그럴 수 있겠네요. 추가해드리면요. 그
정호성 비서관의 녹음 파일 중에 대부분은 취임 전입니다. 네. 236개 중에 224개인가가 그 취임 직전인데 네. 취임 직전에 3자 통화 내역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가 있나요? 취임사 같이 의논하는 게 네.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임하고 취임사 같이 하는 거 논의하나요? 본인이 대통령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꾸 신여나 이런 발언을 실제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사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하신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피눈물 흘렸다라는 얘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네. 그게 결국은 본인의 지금 어찌 보면 많이 지지층이 괜히 이제 축소가 됐지만 지지층 결집을 꾀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한 대통령, 네. 불쌍한 대통령, 지금 뭔가 모함받는 대통령 아하. 그런 이미지를 만들면 저번 주 토요일 날도 네. 그 촛불 집회는 어쨌건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된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줄어드는 모양새인데 태극기 드신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본인의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 아닌가 저는 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이게 상당히 또 이제 안 좋은 댓글이 달리겠지만 네. 제가 개인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그러시죠, 네네. 제가 경기도의 대변인을 할 때 네. 당시 도지사였던 손학규 도지사하고 네.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표를 만나러 갔어요. 뭘 만나러 갔냐면 경기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네. 노무현 대통령의 규제를 풀어달라. 그때 아하, 네. 그때 손학규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하도 답답하니까 네.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 이렇게 네.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박근혜 대표를 딱 만났는데 박근혜 대표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왜 수도권에 공장들이 그렇게 몰려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있죠. 다음에 2007년에 박근혜 대표하고 이명박 시장이 경선할 때 이명박 시장을 무조건 편들었어요. 네. 왜 그랬는지는 이 사례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네, 네. 그러네요. 이미 2014년 청와대 정윤회 문건 파동 때 그때 청와대 근무했던 박관천 경정입니까? 네. 그분이 이미 말했잖아요. 그때 권력 순위 1위가 네네. 최순실이라고요. 그때 당시에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그 청와대 비서가 그렇게 얘기해 그만큼 파겠다는 얘기죠. 대통령은 뒷전이고 네. 최순실 씨가 오히려 실세로서 네. 실제 대통령 역할을 했다. 그것을 네.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죠. 지금 그 우리 차 의원님 말씀 나가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왜 말을 하다가 마시냐고 하는데 중간에 좀 잘 설명해 주세요. 그 사례를 볼 때 뭘 알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능한 군주였죠. 네. 다 왜 수도권 따라서 그 거기에- 수도권 질문했다는 게 어떤 걸 내포하고 있습니까? 아니 수도권에 공장이 몰리는 이유를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다 알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걸 그 물어보시더라니까요. 질문하는 걸 보고 이미 네.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2007년에 이명박 후보를 밀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네네. 뭐 아니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네. 정리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네.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러니 하나만 봐도 열을 난다 그거잖아요. 최순실 네. 같은 강남 청담동의 갑질 아줌마가 알겠습니다. 뒤에서 빚은 실세로 조정할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일지십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봐도 열을 난다 이런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저기 읽어드릴게요. 지금 청와대를 재집 드나들었다. 이게 검찰이 조사에서 나왔는데 2013년입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청와대 행정관 차량 이용해서 10여 차례 청와대 출입했는데 여러분 그 영상 보시면 그 와이셔츠에 휴대폰 액정 깨끗하게 닦아서 최순실에게 두 손을 공손하게 건넜던 이영선 행정관 기억하실 겁니다. 덩치 좋잖아요. 네. 이 행정관이 이런답니다. 선생님, 여기서 최순실이겠죠? 저 사람입니다. 저 와이셔츠 입은 사람. 검찰 조사 받고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오던 그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몇 분에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비서관들이 여러 비서관들이 의전을 준비한답니다. 지금 김 대표님 네. 이러라고 지금 청와대 이 부속실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 원래 영부인 의전 원래 영부인 담당, 담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영부인 네. 의전 담당인데 뭐 이번 정부 들어서서는 영부인 의전 담당을 할 사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최순실 관련한 일들을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검찰에서 밝힌 내용들이 2013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10여 차례 출입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실 규명이 돼야 될 내용들이 청와대 전 조리장이 2016년 6월까지 일을 했는데요. 그 최근까지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하고 매주 뭐 일요일 날 청와대 관저에서 회의를 했다.
한마디로 수시로 최근까지 드러났다는 얘기를 증언을 하는데요. 뭘 잘했다고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밝힌 10여 회가 아니고 2013년도 11월 달에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런 일들 최근까지도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드러나 있는 이른바 국정농단, 국정 개입 이외에 더 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이제 특검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될 진실 규명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